현대인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과 이상 증상은 냉증에서 시작됩니다. 냉증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증상과 질병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냉증을 해소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약 대부분에 생강이 들어갑니다. 냉증 제거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까지 생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의 능력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다. 아유르베다의 한 서적에서는 생강을 신이 내린 치료의 선물이라 말했고 이슬람교 경전 코란에서 하늘이 내린 성스러운 영혼이라고 표현했다. 생강의 능력은 동양의 의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중국의 의서이자 한의학의 원전이라고 있는 상한론에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서 혈류를 좋게 하고 모든 장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체내의 불필요한 체액을 제거하며 기를 소통시킨다는 내용이 나온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첨단 방식의 기기들이 생활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이 공통된 증상을 겪고 있다. 그 증상은 바로 냉증이다. 현대화가 냉증을 부르고 냉증은 각종 증상과 질병을 야기한다. 냉증이 있으면 두통, 어깨 결림, 생리통, 생리불순, 요통, 두근거림, 숨참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을 호소하고 비만, 알레르기, 우울증을 앓기 쉬우며 위장, 간, 신장 등의 병이 걸리는 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된다. 냉증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을 해결하려면 우선 체온을 올려서 몸을 덮이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최고의 음식이 바로 생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싸고 보관까지 쉬워 더욱 좋다. 우리 몸은 원래 36.5에서 37도 사이의 체온에서 가장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보다 낮은 체온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어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대사는 약 12%, 면역력은 30% 넘게 저하된다고 한다. 35.5도 체온이 항상적으로 지속되면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 혹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오기 쉬워진다. 35도의 체온에서 암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증식하며 34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을 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선이 되는 체온이다. 또 기온이나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감기나 폐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같은 질환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에서 사망률이 올라간다. 하루 중에서 기온과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오전 3시에서 5시에 사망하거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상한 뒤 1에서 2시간까지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아 좀처럼 기운이 나지 않는다. 그 뒤 체온이 상승하면서 몸 상태도 고조되기 시작하여 체온이 제일 높은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활동적이 된다. 이처럼 체온은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지극히 중요하다. 그런 체온이 낮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몸이 차갑다는 증상은 예전에는 당연히 겨울철 현상이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어떨까? 이제는 모든 곳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다. 한여름에도 건물이나 차 안은 전혀 덥지 않다. 덥기는커녕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춥기까지 하다. 덥지 않으니 체온이 상승하지 않고 얇은 옷차림에 차가운 음료수 등 몸을 차갑게 하는 음식만 먹으니 당연히 몸이 더 차가워진다. 땀을 흘릴 일도 없어서 몸에 고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또 체내를 차갑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더 몸이 차갑다는 일찍이 없었던 현상이 자리를 잡고 말았다. 에어컨 보급이 초래한 폐해가 하나 더 있다.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다 보니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숙면을 취할 수 없다.
식욕이 없다. 어깨가 결린다. 손발이 차갑다 같은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나타난다.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에 혼란이 오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냉증은 더욱 악화된다. 혈액순환만 아니라 호르몬 계통이나 소화기 계통에도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불러들이기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더위를 잘 타니까 괜찮아요라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냉증이라고 해서 추위를 잘 타는 사람만 걸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자각 증상이 없어도 몸이 차가운 경우가 꽤 있다. 예를 들어 손발은 따뜻해도 배를 만져보면 차갑다면 이 역시 냉증이다. 배는 몸의 중심이다. 중심이 차가운 사람은 열이 표면에 몰려 있어 손발만 따뜻할 뿐 정작 체내는 차가운 경우가 많다. 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냉증이라고 할 수 있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체내에 수분이 많기 때문이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움직이거나 식사만 해도 땀이 나는 까닭은 대사가 활발해서가 아니라 체내에 남아도는 수분을 버려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반응 때문이다. 여름은 날이 덥기 때문에 내 몸이 실제로는 차갑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냉증은 계속 악화되기만 한다. 몸에 이상이 걱정인 사람은 제일 먼저 냉증을 의심해 볼 일이다. 에어컨의 보급 이외에도 몸을 차갑게 만드는 원인으로 잘못된 식습관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식은 큰 문제다. 옛날과 달리 현대에는 이렇다 할 운동이나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일일세끼 자체가 과식이다. 과식했더니 갑자기 졸음이 오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움직이기 귀찮아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현상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기 위해 다량의 피가 위장으로 몰린 탓에 뇌나 근육 등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체내에서 많은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곳이 근육과 간, 뇌, 심장 등이다. 이들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생산하는 열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차가워진다. 그 결과 다양한 질병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반대로 소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위장으로 갈 혈액을 줄여도 되기 때문에 근육이나 뇌 같은 위장 이외의 장기로 가는 혈류가 좋아져서 열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또한 과식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먹은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미처 연소되지 못한 단백질이나 지질, 당질이 노폐물이 되어 혈액을 오염시킨다. 혈액의 오염은 온갖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식품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자. 수분이 많은 식품인 녹차와 커피, 주스와 콜라, 우유와 맥주,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토마토와 오이, 백설탕, 크림과 우동, 부드러운 식품인 빵, 마요네즈와 버터, 케이크. 이 밖에도 화학조미료, 화학약품, 건강보조 식품이 있다. 현대에는 대부분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에 둘러싸여 생활하며 이들을 너무 많이 먹는다. 소금을 줄인 식습관도 몸을 차갑게 한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염분의 과다 섭취가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탓에 소금을 줄이는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 상식이 되어 왔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염분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고 본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약을 보면 의사가 처방하는 의료용 한방 백수십 종류 가운데 무려 70에서 80% 생강이 들어간다. 감기약으로 유명한 갈근탕이나 위약인 안중산, 간질환에 처방하는 소시호탕, 장애 이상에 쓰는 개지가작약탕 등에도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 없이 한방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생강에는 한방에서 말하는 기, 혈, 수 흐름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는 효능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기, 혈, 수가 정체되면 온갖 질병이 일어난다고 본다.
피의 정체를 어혈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다. 심장이나 혈관계 기능이 저하되어 혈류의 흐름이 나빠지면 그 부분의 세포는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 방치하면 염증이나 종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된다. 몸에서 땀이 난다, 붉은 얼굴, 대변의 색이 시커멓고 냄새가 심하다, 하지 정맥류가 있다 등의 항목은 어혈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이다. 즉, 냉증은 혈액 오염으로도 직결된다. 그리고 기의 정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유지 에너지가 정체되는 현상이다. 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기의 흐름이 방해받아 정체되면 처음에는 어쩐지 몸이 찌뿌드드하다.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 헛배가 부르다 같은 불쾌감으로 나타난다. 심해지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만성피로, 증후군 등으로 진전되기 쉽다. 생강에는 기, 혈, 수의 흐름을 좋게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만능 작용이 있다. 생강에는 냉증을 제거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 말고도 많은 효능이 있다. 생강의 성분 중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알싸한 매운맛의 주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다. 생강을 가열하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화한다. 진저롤에는 혈행 촉진 작용과 구역질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고 밝혀졌다. 또한 강한 살균력까지 겸비했다. 진저롤과 쇼가올 모두의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어패류나 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이들의 함유된 지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고 체내에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연구를 통해 증명된 생강의 효능을 정리해보자. 첫째, 몸을 따뜻하게 하여 냉체질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다. 둘째, 백혈구의 수를 늘리고 그 활동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상승시킨다. 셋째, 혈관을 확장해서 혈행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체내 여러 가지 관이나 샘 조직을 자극해서 발암과 거담을 촉진한다. 넷째, 뇌의 중추의 작용에 기침을 없앤다. 다섯째, 아스피린 약효의 약 80% 맞먹는 해열 작용이 있다고 한다. 여섯째, 진통 및 소염 작용이 있다. 30g 생강 건조 분말을 투여했더니 류마티즘이나 관절염에 효과적이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일곱째, 혈소판의 점도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혈전이 잘 생기게 되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여덟째, 생강은 심근을 자극해서 심근의 수축력을 높이고 혈관을 열어서 혈류를 좋게 한다. 맥박이 혈압을 완만하게 내린다. 아홉째, 위장 내벽의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 흡수 능력을 높인다. 열째, 위궤양을 예방한다. 열한째, 구역질을 억제한다. 숙취나 입덧, 배멀미 등으로 인한 구역질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 항암제나 마취의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구역질에도 효과적이다. 열두째, 생강은 강한 살균력도 지니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세균류,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같은 식중독균, 칸디다나 무좀 등의 진균에 대해 항균 작용을 한다. 물고기에 기생하는 아니사키스 같은 기생충도 구축한다. 그러므로 생선 초밥에 곁들이는 감초생강을 함께 먹는 편이 좋다. 열셋째,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한다. 생강은 뇌의 혈행을 좋게 해서 현기증이나 이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열넷째, 혈중 콜레스테롤을 내린다. 생강의 진저롤이 담즙의 배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혈액 중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열다섯째, 생식 기능을 개선한다. 혈행 분량을 개선하는 작용이 있는 생강은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행을 좋게 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여 월경을 가볍게 정상적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불임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남성에게는 정자의 운동률을 높인다고 한다. 16째, 산화를 방지한다.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나 알레르기, 면역 질환 등은 물론이고 노화의 예방이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17째, 우울증을 예방한다. 18째, 해독을 촉진해서 체내를 정화한다. 혈액의 순환을 좋게 하는 동시에 발안이나 배뇨,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켜서 몸을 정화한다. 생강은 냉증 제거를 제외하고도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다.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능식품인 생강을 매우 손쉽게 지속해서 먹을 수 있고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 생강 홍차다.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낸 것이다.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녹차와 크게 다르다. 녹색의 녹차와 뜨거운 물은 둘 다 몸을 차갑게 하는 음성식품이다. 반면 붉은색인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성식품이기 때문이다. 또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발휘해서 수독을 예방해 준다. 그리고 홍차의 붉은 색소인 테아플라빈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체내에서 과도하게 발생한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생강과 궁합이 좋고 생강의 냉증 제어 효과를 더욱 증진하는 홍차와 조합한 생강 홍차는 손쉬운 최강의 온열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같이 빠뜨리지 않고 마시다 보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게 된다. 걸렸다 해도 생강 홍차를 하루 3에서 4잔씩 마시다 보면 가볍게 지나간다. 냉체질이나 붓기, 변비나 설사, 결림이나 통증 등도 어느 틈엔가 해소된다.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데 놀랄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된다. 몸이 심부에서부터 따뜻해져서 체온이 올라가면 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에 축적된 지방도 착착 연소하기 시작한다. 대사가 좋아지면 먹은 음식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말은 곧 지방이 잘 안 쌓이는 몸, 살찌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전신의 장기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신장의 혈류도 좋아져서 배뇨가 늘어나면서 붓기도 해소된다. 물론 위장 운동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변비도 해소된다. 극단적인 식사 제한이나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무리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생강 홍차로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는 건강과 이상적인 체형뿐만이 아니다. 피부도 윤기가 흐르며 고와진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하며 고가의 화장품을 쓰는 사람은 우선 생강 홍차부터 열심히 마셔보자. 생강 홍차를 지속적으로 마셔서 냉증이 사라지고 혈행이 좋아지면 못의 혈관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돌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피부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진다. 안색이 나빴던 사람이나 거무칙칙했던 사람은 볼에 혈색이 돌아오고 고민거리였던 잡티는 희미해진다. 무엇보다 얼굴 전체에서 생기가 넘치며 빛이 난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냉증을 개선하는데 탁월한 생강을 꾸준히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에서 광채 나는 효과까지 누리시길 바랍니다.